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FAT 2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날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시험 일정하고 시험 안내, 사실 이 부분은 책을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목차 있는 부분 있죠? 자, 목차 나오기 전에 시험 일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FAT 2급 시험 범위가 어디고 난이도는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표지에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런 게 이제 써 있어요. 이 부분 살짝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 전략 같은 거 좀 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 시험 안내. 그냥 중요한 거는 시험을 언제 보는가. 요일은 다 토요일이에요. 1년에 6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기도 하지, 중간에 6월달 시험을 좀 빨리 보기는 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대략 한 2달에 한 번꼴로 1년에 6번을 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보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또 유사한 시험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진행하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있거든요. 보통 그 시험을 먼저 언제 볼 건지 시험 일자를 정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본부에서 일하던 분이 계시는데, 이쪽 세무사회에서 보통 이제 12월 한 중순쯤에 이제 다음 연도에는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봐야겠다 정해요. 그러면은 아직 공시하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 공지는 한 12월 말에 공지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한 12월 한 중순에 다음 시험을 언제 볼지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무렵에 여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여기 세무사회죠. 저희 시험 일정 정하려고 하는데 세무사회에선 시험 일정 어떻게 정하셨나요?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날짜 피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전산세무회계보다 한 주 다음에 보거나 한 주 일찍 보거나 하는 식으로 안 겹치게 이제 짜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시험 시간. FAT 2급 같은 경우에는 60분인데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요 사이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주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한국공인회계사회 쓰면은 다른 페이지가 열리고 FAT, TAT, AT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AT.KICPA.OR.KR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수험 프로그램. 실무에서 좀 쓰는 회계 프로그램이 지금 크게 2가지 정도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더존 I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게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뉴젠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제 K랩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좀 양분을 하는 게, 세무사님들이 이 2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보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맡겨버리는데, 물어봤어요. 이쪽 회사, 여기 세무사님은 좀 유젠 솔루션 걸 쓰나요? 더 좀 비좋은 걸 쓰나요? 하니까 둘 다 쓰신대요. 아무튼, 자, 이렇다고 하는데, 자, 우리 AT 시험은 더존에서 나온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은 장소에서 같이 봐요. 그래서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되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실기부터 해도 되고 이론부터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시험들은 예를 들어 ERP 정보관리사가 있거든요. 그 시험은 이론 보는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고 실기를 보는 시간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시험도 있는데 이 시험은 그냥 문제를 받으면 이론 실기 한꺼번에 같이 풉니다. 합격률은 이것도 뭐 책에는 나와 있는데 뭐 그게 세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1년에 시험이 6번이 나오는데 뭐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 뭐 쉽게 나오고 하반기에는 어렵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 일단 목표 합격률을 설정을 해서 요 근처가 되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수별로 이제 시험을 이제 한 4명 정도 출제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이제 편집을 해서 한 회차씩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요즘 표현으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한 평균을 내보니까 FAT 2급은 약 60% 정도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FAT 1급은 한 50% 정도 붙어야지 좀 낮은 급수부터 어렵게 하면은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낮은 급수는 조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게 하고 높은 급수는 좀 합격률이 낮아야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시험을 누가 보는지 불특정 다수가 보고 출제를 하는 분들이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의 그 실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문제를 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목표 합격률을 60%로 하고 싶은데 합격률이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는 조금 쉬운 문제를 좀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예를 들어 합격률이 7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럼 다음 시험에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섞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어려웠으니까 다음에 쉽고 그런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합격률이 50%였다가 55가 돼요. 더 쉬워져야지 합격률 60 되겠죠. 자, 대충 근데 우리는 그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시면 되겠어요. 자, 급수별로 이제 출제 범위 난이도가 있는데 그냥 우리 보는 급수만 볼게요. 재무회계, 뭐 회계 원리라고도 하죠. 자, 재무회계만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기초정보관리, 거래자료 입력, 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전표 수정, 결산, 자료 조회, 뭐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 출제가 돼요. 참고로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FAT 1급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업종이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T 시험 그냥 뭐 중요하니까 실무에 써먹으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NCS가 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약자라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를 채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옛날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력서 보고 얘가 어느 학교 나왔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학교를 나왔으면 뭐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나 뭐 세무회계학과나 이런 데를 나왔는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면 상업계 요즘에 상고 공고 이런 표현 안 쓰고 이름을 살짝 다 바꾸더라고요. 어떤 이제 고등학교 혹시 그러면 좀 인문계가 아니라 좀 상업 고등학교 또는 뭐 세무 고등학교 이런 데를 나왔는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격증 뭐 땄니 하고 면접 보면서 그냥 이론적인 지식 한두 개 틱틱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얘는 좀 뽑아도 되겠다 아니다 뽑으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채용을 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좀 뭘 보고 채용을 해야 될까? 또는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CS라고 이게 있으면은 적어도 회계 뭐 실무자라고 하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용하는 입장에선 그 내용을 보고 너 이거 할 줄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거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될 거, 뭐, 전표 관리, 그래서 회계상 거래를 인식을 하고, 전표를 작성을 하고, 증빙서류,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걸 보고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겠고요. 자금 관리, 장부를 보고,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지? 예금이 얼마 있지?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좀 확인을 해서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가 확인도 하고, 어음수표 관리하기. 그래서 받을 어음이 있으면 언제 이제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게 언제 있는가. 지급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어음이 있다면 언제 얼마만큼 갚아야 되는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회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입력된 상태에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도 돼요. 그냥 나중에 이론 실기 다 끝나고 기출문제 풀 때 보면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했구나 아실 거예요. 자, 수험 대비 전략인데, 이게 이제 회계는 좀 유사한 자격 시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혹시 다니게 되면은 1학년 때 이제 회계를 처음 이제 배우거든요.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경영학을 보는 시험은 그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는 진짜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 좀 유사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는데 회계관리 있죠. 근데 1급은 법인세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대비하기 힘들고, 회계관리 2급이나 전산회계 2급 이런 시험과 같이 준비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할 때 자격증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자격증을 3개까지 딸 수가 있거든요. 유사한 자격증을 같이 공부하면.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전산회계도 공부하고 FAT도 이제 공부해야지. 근데 동시에 좀 하는 것까진 좋은데 순서를 약간 좀 정해서 전산세무회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T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계 교재의 문제인데, 전산 세무에게는 이제 제 책으로 강의를 해요. AT 시험은 이제 다른 분이 쓴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전산 세무회계 책에서는 회계의 히읗자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좀 처음부터 막 자세히 해요. 그런데 좀 이 시험은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회계 원리는 좀 할 줄 알지 하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의 양식이 전산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주로 문장의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였다. 그럼 이걸 보고 프로그램에 기록을 하는데, AT 시험은 영수증이나 전표 이런 걸 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전산회계가 어려운 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FAT 시험은 좀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많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AT 시험을 공부하다가 전산세무회계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AT 시험을 공부하다가 다시 전산세무회계를 하다가 AT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 메뉴가 조금 다르네. 이 정도만 좀 이제 보면서 크크크크크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FAT 2급과 FAT 1급을 둘 다 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FAT 2급을 먼저 좀 어느 정도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FAT 2급 시험 보러 가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FAT 1급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교재는 이 책으로 해요. 자, 2019년에 나온 아이캔 FAT 2급 3일 회계법인 3일 인포마이 이렇게 출판사가 써있네요. 3일에서 나온 책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컬러로 나와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뒤에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제 시험지와 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AT 시험을 쓸 때 그 흑백으로 그냥 1도로 인쇄를 하거든요. 근데 좀 실제 시험과 좀 유사하게 나온 책 중에서 이제 골랐고요. 또 이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하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좀 제가 가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틀어놓거든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합니다. 사실은 당연해요.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진짜 남아 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좀 이 자격증을 같이 공부한다거나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이것만 하나요? 뭐 영어 같은 거 토익도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한 그 대학생들은 대학교 내가 한 2학년이다. 그럼 2학년 1학기에 뭐를 따고 2학년 2학기에 뭐를 따고 이런 걸 나름대로 막 계획을 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수업을 들을 때 한 번에 이해할 생각을 해야죠. 이게 뭐 수업을 들었는데 뭐 핸드폰 게임 막 하면서 내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을 하시는데 PC하고 모바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PC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는 괜찮아요. 이론 강의는 괜찮은데 실기 강의할 때 컴퓨터 화면이 있는데 글씨가 조그맣거든요. 이걸 모바일로 보면 이제 핸드폰 이렇게 막 눈에 들여다대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무래도 PC로 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 있죠.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속도 조절 기능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20분짜리 수업을 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정상 배속으로 들으면 당연히 20분이겠죠. 이거를 1.2배속으로 들으면 17분 정도 나오고, 그리고 1.4배속으로 들으면은 한 14분 30초?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사실 5분 정도 이제 아끼려고 막 1.4배속으로 듣는다고 칩시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필기할 때 있죠. 그럼 배속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빨리 쓰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좀 이것도 제가 중간에 필기하는 게 있으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하던가 자기도 같이 받아 적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그 부분만 크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다가 여기 300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좀 순간 말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배속을 돌려버리면 다 똑같이 들려가지고 강약이 전달이 안 돼버려요. 그리고 복습. 어떤 선생님은 예습을 강조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복습을 강조하는데 저는 좀 복습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습이 가능하다? 그럼 혼자 그냥 책 보고 그냥 문제 풀고 하지 못하러 강의 결제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딱 책을 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막연하고 그냥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그냥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돈을 내고 강의를 결제하는 거잖아요. 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라는 게 좀 금방 망각을 해요. 잊어버리니까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좀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해주죠. 회계는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암기 강조하면 꼭 이해 못 시켜서 암기하라고 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수업을 듣는 게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게 좀 체계가 잡혀 있으면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수학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수학이 암기 과목인가요? 이해 과목인가요? 물어봤을 때 수학 암기 과목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부 잘하셨을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이에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3cm예요. 자, 여기가 4cm예요. 그럼 자, 이거 대각선 몇 cm예요? 그러면 이거 5cm거든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배웠나요? 보면 3 곱하기 3, 9. 4 곱하기 4, 16. 그럼 9 더하기 16, 25죠. 5, 25죠. 그래서 자, 이거 짧은 변 제곱의 합계는 긴 변 제곱의 합계와 같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뭐 10초도 안 돼서 푸는데 이 공식을 모르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아마 이제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떠한 원리로 증명되는가 막 연구를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냥 시험 시간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꼭 암기하세요 하고 콕콕 찍어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암기해야 돼요. 그거를 암기를 안 하고 나 빨리 진도 나가고 싶어, 빨리 이거 책 끝내고 싶어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뒤에 가서 계속 막힙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해는 왜 필요하냐면 그냥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기억이 오래 안 남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선이해, 후암기 이런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고비가 찾아올 수 있어요. 초조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힘들다고 느끼냐면 강의를 들을 때는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그냥 내가 심각한 걸 몰라. 근데 강의 듣고 문제를 푸는데 멘붕이 와요. 그런 경우에 원인이 사실은 제가 중간에 암기하라고 했는데 암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게 일단 가장 많고요. 또 아니면 강의를 제대로 들으세요 했는데 안 들었어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걸 1, 2, 3을 했는데도 좀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장이 뭐 11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2, 3에서 막 11장까지 챕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문항이 4개 문항으로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은 3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4번은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실제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은 한 단원에서만 이렇게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에 걸쳐서 객관식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3장 연습 문제로 넣겠어요? 8장 연습 문제로 넣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저자분은 이거 문항 3개가 다수결이잖아요. 문항 3개가 3장과 관련된 거니까 3장 문제로 넣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문제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풀 때는 요 내용을 모르니까요. 요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11장까지 딱 끝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거지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뒤에 가서 이제 내용을 더 배우면은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라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 강의의 특징이 제 이 다음 강의에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카톡을 통한 질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꼭 회계가 아니더라. 그럴 때 모르는 게 생기면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갖고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데 저 별로 안 믿거든요. 보면은 누가 이제 회계 관련된 걸 네이버 지식에 올려놨는데 답을 가끔가다 남들이 달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막 고민을 해요. 근데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저를 만났다는 게.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줄 건데, 그래서 좀 카톡을 통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그 목차가 있어요. 목차 끝나고 나서 일부 알고 가자.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하기는 나중에 전산 실습할 때 볼 거고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뭐 용어들 나오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그 시험 당일에는 뭐 요점 정의, 그럼 시험일 날 보세요. 근데 별로 이거 읽어보라고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시험 시간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11시까지는 착석을 하고 시험갑록관 들어와서 이제 딴 거 뭐 보지 마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동해서 보는 동안 그냥 내가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럴 수도 있죠. 이미 나는 준비가 다 끝났어.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그래, 그 시절을 추억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나올 때 이제 어머니가, 야, 운주야, 너 시험 이거 잘 볼 수 있냐 하면 엄마 걱정 마세요 하고, 그냥 책도 안 들고 가서 막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회계기초 다지기 45페이지네요. 회계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